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2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 S-300 대공 미사일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이스라엘 공군은 F-16 및 F-35 전투기를 동원해서 시리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의 이란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제 JY-27 레이더와 러시아제 판치르 S-1 대공 시스템까지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리아가 작년 10월 초 러시아로부터 인수한 S-300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S-300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첨단 요격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사거리 150km, 최대 고도는 30km에 달하는 대단히 우수한 대공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는 2013년에 시리아에 S-300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인도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리아는 구형 S-200 대공 미사일을 중심으로 북 M2EM 및 판치르 S-1으로 대공 화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시리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화학무기 공격을 이유로 다마스쿠스와 시리아 서부 홈즈에 대한 대규모 연합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리아 공군 전력의 20%가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S-300 지원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해서 미사일 제공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수시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돈독한 친분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5월에 러시아는 2차 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독 전승일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바로 직전인 3월에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네 번째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제재 분위기 속에서 모스크바 행사에 찾아올 만한 외국 정상은 그리 없었습니다. 결국 외국 정상으로는 세르비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단 2명만이 참석했고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사열 행사에까지 참석한 것은 그나마 네타냐후 총리뿐이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스크바까지 와서 러시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네타냐후 총리의 배려가 그지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행사가 끝난 후 푸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수시로 시리아 영공으로 날아가서 이란과 헤즈볼라의 기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리아에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이 배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네타냐후 총리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러시아군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래 한 라인을 개통해서 상호 군사계획을 사전 통보함으로써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푸틴과 네타냐후 간의 모스크바 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5월 17일에 이번에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는 즉각 철수하는 것이 좋겠소. 이란이 시리아에 들어와 있는 한 이스라엘 전투기는 계속해서 시리아 내 군사기지를 공격할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그간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서 세력을 재건 중인 시리아는 모처럼 잡은 내전 종식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사드 정권의 장기 집권에 딴지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푸틴과 네타냐후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기지 방어를 위해서 S-300 대공미사일 공급을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전투기 활동에 위협 요소가 될 소지가 있는 S-300 대신에 이스라엘 지상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신형 다연장 로켓을 제공하겠다는 선에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로서는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통치는 인정하되
이스라엘 국가의 말살을 모색하고 있는 이란과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시리아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이란, 이락, 시리아, 레바논 등 4개국으로 이어지는 대이스라엘 포위 전략을 구체화하는 사태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주기적으로 시리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이란군 기지를 공습할 수 있도록 러시아제 S-300 배치를 저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S-300 배치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의 밀월은 작년 9월에 러시아 정찰기 격추 사건이 나면서 갑자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작년 9월 17일 밤에 이스라엘 전투기 4대가 이스라엘을 출격해서 레바논 영공을 경유해서 시리아 북서쪽 라타키아 인근의 이란군 기지에 대한 공습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대공망은 러시아 정찰기에 미사일을 5인 발사했고 15명의 러시아 군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방공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용기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희생자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급파했습니다. 공군사령관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난 10여 분이 지난 시점에 시리아 방공부대가 20발의 S-200 요격 미사일을 무차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으면서 시리아에 S-300 미사일 및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피의아 식별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건 발생 2주도 지나지 않은 작년 10월 초에 8개의 S-300 발사대를 시리아에 무상 제공하고 시리아군을 상대로 운용훈련에 착수했습니다. 시리아 영공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7대, 그리고 핵심 시설만 보호한다면 3 내지 4대의 발사대만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시리아에 8대의 S-300을 제공했습니다. 금년 2월 5일에 스페인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마시아프에 배치된 4대의 S-300 발사대 중에서 3대는 하늘을 향해 들어올려져 있었고 1대는 아직 위장막으로 가려진 채 눕혀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소한 일부 S-300 미사일이 2월 초 이전에 이미 작동 가능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리아는 금년 1월 22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F-35를 동원한 중국제 JY-27 레이더 및 러시아제 판-7S1 공습 시 S-300을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S-300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작전 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로서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도와서 이슬람 국가 및 시리아 반군 격퇴에 협력하고 있는 이란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도 각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를 친구로 삼는 등거리 외교를 추진 중입니다. 둘째,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에 주둔 중인 자국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서 S-300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S-300V4와 S-400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제공한 S-300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위협이 예상될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이나 러시아군이 아닌 시리아 내 이란 및 헤즈볼라 군 시설을 주로 공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당면한 위협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우호적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란군 보호에까지 나설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러시아는 이란을 포함해서 외국 군대의 시리아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에 하나 S-300 미사일을 작동시켰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S-300이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그간 러시아가 해외의 명품으로 선전해온 S-300 및 S-400 또는 S-500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 경로인 시리아와 레바논 영공은 시리아, 터키, 미국의 민간 및 군용 항공기가 수시로 비행하는 곳입니다. 자칫 타국의 항공기가 S-300에 희생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쉽사리 미사일 운용을 허용할 수가 없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S-300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겨냥하는 순간 무조건 파괴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의지를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시리아에 S-300을 제공했다는 명분은 유지하되 가급적 최대한 S-300 작동을 늦추다가 어느 시기에
시리아 내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에 러시아 정찰기 격추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낸 신년 카드에서 2019년에는 양국 관계가 상호 건설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금년 1월 초에 러시아 마그니토고르스크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30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인사를 건네는 등 푸틴과 네타냐후 간의 친분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 지역 강국,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 미사일이 오고 가는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만 발생하면 좌우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올인하는 우리 외교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힘과 결단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일 모레 2월 27일 수요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작년 9월 러시아 정찰기 격추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아서 미군의 시리아 철수 관련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전투기의 활동 반경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시리아에서 S-300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 미사일을 쏠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S-300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한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시리아에서 S-300 미사일이 파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